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141페이지. 자, 개발행위 허가대상 이어서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토속 채취라고 그래요. 흙, 돌, 자갈, 바위, 모래. 자, 이런 토속 채취할 때도 다 개발행위 허가 받도록 해요. 그럼 이 토속 채취고 뭐 하려고요? 우리 건물 짓는 공사하기 위해서 뭐 돌이라든지 모래 이런 거 채취하죠. 그래서 저 산 같은 거 토속 채취 막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갖고 무분별하게 토속 채취했다. 멀쩡한 앞산이 막 없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물 지을 때 모래 같은 거 다 어디서 채취해요? 강바닥 긁어갖고 채취하는 건데, 자, 강바닥을 또 너무 심하게 긁어요. 막 등이 근질어갖고 집사람한테 등 좀 긁어줘라 그러니까 손톱을 쫙 세워갖고 쫙 그냥 쫙쫙 긁듯이 강바닥을 쫙쫙 긁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중 생태계 다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토속 채취하는 거 이런 것들도 난개발의 주범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토속 채취. 그다음 다섯 번째는 토지의 분할이라고 그래요. 토지를 분할 나누는 건데, 자, 우리 국토법에서 이 토지라고 할 때 이 토지는 다 건물이 없는 토지를 얘기해요. 건물이 없는 땅.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다라고 해서 대지는 건축법에서 규정합니다. 건축법에서 이제 규정하죠. 그래서 국토법에서 건물이 없는 땅 토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하는데, 저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요. 자, 중에서 우리 건축법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됐고, 첫 번째 것만 볼게요. 자, 용도 지역이 녹지적,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녹관농자. 자, 요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럼 일단 녹지적. 우리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이해 아니에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래서 녹지지역도 다 도시지역. 근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 되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을 보자. 애들은 묶어갖고 뭐라 그래요? 비도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니까 비도시지역. 그래서 녹지하고 비도시 다 의미는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을 얘기해요. 보전 목적.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부터 받고 하래요. 왜요? 저 시골 같은데 산 하나가 한 필지예요. 산 1번지 막 5,000평 이런 넓은 땅 있는데, 이런 넓은 땅에다가 건물도 짓고 개발한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바로 건물 짓고 할 수가 없죠. 일단 적당한 크기로 토지를 분할부터 해요. 적당하게 토지를 분할해 놓고, 자, 이런 대지를 조성해서 건물도 짓고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은 토지를 분할하는 게 개발의 시작. 그런데 녹지나 비도시죠. 이런 데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할 곳이에요? 원칙. 보존할 곳이니까 이런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에서는 개발의 시작이 되는 토지 분할부터 다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에서 토지 분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6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다. 자, 쌓아두는 것을 일단 적치한다. 그래요. 적치. 물건을 쌓아둔다. 적치. 그래서 저리 이제 저 도시 외곽 쪽 이런 데 나가면은 들판에다 물건 쌓아두는 거죠. 땅에다 물건 쌓아두는 걸 야적한다 그러죠. 야적. 그래서 물건을 쌓아두는데 하루 이틀 쌓아두는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자, 1개월 이게 또 작년에 14일 쌓아둔다 그래가지고 틀리게 14일 갖고 안 돼요. 적어도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아라 하는데요. 얘도 용도지역이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이런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이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은 물건도 함부로 쌓아두면 안 된다 하겠죠. 허가 받아갖고 쌓아둘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토지 분할하고 다른 점이 있죠. 토지 분할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근데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뭐가 빠졌어요? 농림지역은 제외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게 또 논자. 왜요? 농림지역은 농사 지을 곳이죠.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게 비일비재하죠. 농기구 쌓아둘 수도 있고, 요새 같은 때 시골 가다 보면은 논바닥에 추수 끝나갖고 볏짚들, 그 추수 끝나고 볏짚들을 그냥 크게 묶어갖고 휴지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논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많이 볼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거지 난개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죠? 농림지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게 그대로 26회 때 정답. 그래서 농림지역은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6개입니다. 이 6가지. 자, 6개 뭐 있어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6가지 행위는
그냐도록 냅두면은 다 난개발이 벌어질 수가 있죠. 난개발이 될 수가 있으니까 허가부터 받고 해라. 그 말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이 6가지 행위는 못한다. 그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허가 대상을 금지라 그래요. 금지 행위. 그리고 국토법 56조 1항에 의해서 이 6가지 행위는 누구라도 못하는 거예요. 금지.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럼 어디서 금지해요? 어디서 허가 받아야 된다?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6가지 행위는 못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공법도 그러면 안 되죠. 공법이 아니고 국토법이죠. 자, 140페이지고 맨 밑에 140페이지 페이지 옆에 보면 항상 우리가 무슨 법 공부하고 있는지 그 페이지 옆에 법률 이름들 나오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갖고 국토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국토법이죠. 국토가 전국의 토지라고 그랬죠. 전국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6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다. 전국토의 일반 규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 다음에 배울 도시개발구역이 됐든 정비구역이 됐든 다 한국이니까 한국에서는 6개 다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는 허가를 받아갖고 할 수가 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금지되는 행위라도 또 예외가 있죠. 예외가 없는 원칙이 없다고. 자, 예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행위다라고 해서요. 자, 먼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 태풍 와갖고 홍수 나갖고 다리가 떠내려갔어요. 그럼 다리 복구하고 이래죠. 또는 그 이재민들, 피난민들 위해서 임시 숙소 같은 거 설치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허가받고 해라. 아예 허가받고 할 겨를이 없어요. 응급조치라는 말 자체가 긴급함을 요구하는 거죠. 긴급함을 요구하는데 허가받고 이럴 겨를이 없죠.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가 있고요. 대신 했으면 응급조치 했으면은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자, 이런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신고는 따로 해줘야 돼요. 1개월 내 신고는 하는데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난개발에 우려가 없는 경미행위 할 때 이 경미행위들도 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죠. 경미행위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집에 이제 화분이 이렇게 있죠. 화분. 저 화분에다 쓸 흙. 자, 이제 새 화분 또 비싼 거 하나 사갖고 화분에 쓸 흙을 우리 이제 약수터 가면서 뒷산에서 흙을 좀 퍼왔어요. 비닐봉투에 모종삭 갖고 화분에 쓸 흙을 퍼왔다. 그럼 화분에 쓸 흙을 퍼왔어요. 자, 요거 토속 채취예요, 아니요? 토속 채취도 아니다. 토속 채취죠. 흙을 퍼왔으니까 토속 채취한 건데, 그런데 이 화분에 쓸 흙 좀 퍼왔다고 뒷산이 막 난개발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무슨 행위가 되는 거냐? 경미한 거. 그래서 이 논리를 잡아야 돼요. 토속 채취가 아니다가 아니고 토속 채취인데 경미한 거니까 허가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뒷산에서 흙 몇 그램을 퍼왔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미한 행위는 허가, 신고 다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행위를 했어도 다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저 시골에 이제 김장 해갖고 김장똥 묻기 위해서 땅 파죠. 김장똥 묻기 위해서 땅 판다. 땅 파는 거 형질 변경인데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다 경미한 행위. 그래서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죠. 그 경미한 행위의 대표적인 게 농사 짓는 거라고 그래요. 농사 이거 생업을 위한 것들 다 경미한 걸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농사 짓기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거,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허가 없이, 또 농사 짓기에서 형질 변경, 우리 이제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객토하고 개간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이런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 허가 없이, 또 농림지역에서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거 다 허가 없이.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은 다 경미한 걸로 봐서 허가 없이 할 수가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종래에는 이제 허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냥 10년을 물어본 거죠. 10년을 물어보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포인트가 자꾸 딴 걸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논점은 이거죠.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럼 141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가로 묶어갖고 생략하고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그래서 악을 졌다 갖고
특광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딱 끊고요.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근데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 밑줄, 도시군 계획 사업 밑에 줄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1번에 건물의 건축, 2번에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다 허가받아야죠. 3번에 토지의 형질 변경, 땡땡. 절토는 땅 깎기, 땅을 깎는다 그랬는데 그 절토라는 말 이제 의미 알겠죠? 산 중턱을 잘라내는 거. 그다음에 성토는 흙 쌓기, 쌓아갖고 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지나 포자, 자 이런 행위를 그 밑에 토지의 형상 변경한다라고 하고요. 형상 변경. 그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 요를 성질 변경. 그래서 형상 변경할 때 형, 성질 변경할 때 질 따고 형질 변경한다라고 하죠. 근데 가로에 보면 경작을 위한 경우는 밑에 줄 제외한다. 경작이 다른 말로 뭐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것은 허가 안 받는다.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4번에 토속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토속 채취하는 것도 다 허가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 5번 토지의 분할. 다음에 다하는 토지 분할인데 가로에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그럼 건물이 있는 땅은 뭐라 부른다고요? 건물이 있는 땅은 대지. 그거는 건축법에 따르는 거죠. 건축법을 적용하니까 우리 국토법에서 토지라고 할 때는 항상 건물이 없는 땅을 얘기해요. 건물이 없는 땅. 또 토지 분할하는데 그 기획번 그것만 봐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토지 분할할 때 저 녹지하고 비도시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은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6번에 물건 쌓아놓는 거. 자,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여기서는 뭐가 빠진다? 농림 X. 그래서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 1개월 동안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6가지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맨 밑에 가로 4번.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 허가 예외죠. 다음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딱 끊고요. 근데 다만 동그라미 1번에 응급조치했을 때는 1개월, 동그라미 1개월 내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1개월 내 신고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1번. 그 재해복구, 재난수불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긴급한 거니까 허가 없이 다만 했으면 1개월 내 허가권자에게 신고는 따로 해주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고 옆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행위다. 이 경미한 행위들,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경미한 것들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경미한 행위가 허가 대상별로 쫙 또 대통령령에서 열거가 되고 있죠. 한 바닥이 넘어가는데 자, 이게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공법 공부할 때는 경미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또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박스에 니은번 공작물에 설치해서요. 그 B번은 아니 C번 한번 볼까요? C번. 자, 녹지관리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그럼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에 설치. 그거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야? 농사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다 허가 없이 설치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가로에 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그럼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그 말은 다시 허가 안 받는데 다시 제외면 허가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육상 어류 양식장 이거는 허가 또 받아야 돼요. 얘가 우리 3년 연장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육상 어류 양식장.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왜 맨 땅에다가 양식장을 만들어요? 그게 한마디로 실내 낚시터예요. 실내 낚시터. 그럼 실내 낚시터 이거는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 오히려 어패류의 배설물로 주변 환경 다 오염시키고 하니까 이 육상어류 양식장 이거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게 옛날에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막 실내 낚시터에서 경품 낚시 대회 막 들풀처럼 유행처럼 번져갖고 뭐 곳곳에 그냥 실내 낚시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시키고 하니까 그 시사적인 거 반영해갖고 3년 연속 기출문제 정답이었어요. 그리고는 이후에서 한 번을 또 안 물어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뭐 애우고 그러는 거 아니죠. 육상어류 양식장이 뭐다? 실내 낚시터. 그거는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정리해보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44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개발행 허가의 절차. 그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범주가 아니면 이 6가지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 그럼 허가 이제 어떤 절차로 허가를 받는지,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개발행 허가 받기 위해서 이제 허가 신청부터 하는 거죠. 허가의 신청. 자, 허가 신청할 때는 그냥 말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신청서를 보니까 제가 개발행위 하는데 난개발이 안 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도 다 첨부해갖고 신청하도록 해요. 그리고 계획서의 내용이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그래서 이게 절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요. 그래서 악을 졌다 갖고 기위 환경, 기위 환경, 기반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다 스스로 작성해갖고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이요.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죠. 일단 허가권자가 누구였어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기간은 15일입니다. 자,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 내용을, 불허가 좀 안타깝게 불허가요. 불허가 처분할 때는 그 불허가 처분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다 알려줘야 돼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할 때도 신청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도 서면으로. 그래서 우리 공법의 절차는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행위. 그래서 뭐 예전에 불허가 처분할 때는 사유를 구두로 알려준다? 있던 거 없어요. 구두라는 게 뭐예요? 구두가 저 신발 구두가 아니고 말로 알려준다 있던 거 절대 없어요.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그럼 요거 구분해갖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법률행위는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민법상 법률행위는 요식, 불요식. 뭐가 원칙? 불요식을 원칙으로 하죠. 불요식을 원칙. 왜 불요식이에요?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라고 그러죠. 사적 자치. 계약 자유. 누구를 상대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할지는 다 자유예요. 그래서 방식을 강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뭐 유언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법률행위는 다 불요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규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개발행위 하려면 똑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요식행위다라고 하고요. 허가권자가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데 지 맘대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요. 그걸 자의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자의적. 그래서 허가 신청한 사람 딱 불러갖고 얼굴 보고 이쁘면 허가, 못생기면 불허가. 그럼 허가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 맘대로 자의적으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허가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요. 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면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요.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면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 지 맘대로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 내줍니다. 그러면 허가 기준 딱 정해놓고 요 기준에 맞게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줍니다. 우리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 자, 이게 또 5개. 이게 5개다 보니까 그대로 올해도 기출. 그래서 23회 때도 단독으로 한 문제. 올해 31회 때도 단독으로 한 문제. 그래서 허가의 기준 5가지. 이건 한마디로 허가 신청하는 행위가 난개발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허가 신청했는데요. 개발행위 하는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규모. 이 용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할 곳이 있고 보존할 곳이 있죠. 그럼 보존 목적 용도 지역에서 막 대규모로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용도 지역별로 개발행위 규모가 딱 정해져 있고요. 이런 규모에 적합할 때 허가를 내줍니다. 두 번째, 이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적합, 성장관리 방안에도 적합. 성장관리 방안 우리 안 배웠으니까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적합해야 된다. 그럼 우리 좀 전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 용, 기, 도, 지, 입 6가지 쭉 배워왔던 거죠.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해야만 허가를 내줘갖고 실제 토지를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주거지역에 모텔 건축하겠습니다.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대요. 허가 안 내주죠. 왜 안 내줘요?
주거지역에서는 모텔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용도지역의 부적합. 용도지역이 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같은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적합해야만 허가를 내주게 되고요. 또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에 적합해야 돼요. 또 나왔네요. 도시군계획 사업.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뭐 있어요?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런 도시군계획사업은 다 공익사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시설사업 같은 게 다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한 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허가권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허가권자가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허가 전에 미리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시행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봐갖고 시행자가 사업에 지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하면서 주변의 환경을 다 오염시키고 경치를 파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환경 등에 적합. 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이 적합해야 돼요. 기반시설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그게 난개발. 그래서 얘가 5번으로 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기반시설이 적합. 그래서 이 5가지가 딱 적합해야 돼요. 5가지. 자, 우리 키워드만 보면 자, 일단 규모가 적합해야죠. 규모. 그 다음에 계획, 사업, 환경, 시설. 이 5가지가 다 적합해야 난개발이 아니구나.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줘요. 그럼 일단 이 기준 5개니까 여기다가 자력을 갖출 것 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허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재작년에 간평사 기출문제인데 올해 그대로 나온 거죠. 자력, 자금 조달 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돈 없어도 아이템만 좋으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돈 조달해갖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력을 갖출 거 이런 거는 허가의 기준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이 5가지가 다 적합해야 돼요. 그럼 이제 개발행위가 신청을 했어요. 자,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한 것이 기준에 적합한지 하나씩 심사해요. 규모, 적합, 계획, 사업, 환경 다 적합. 그런데 얘가 부적합. 이 개발행위 하면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건데 주변에 보니까 도로, 뭐 상하수도, 전기,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기반시설이 부적합하다.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중에서 뭐에 걸려갖고 불허가 처분하는지 사유를 반드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알려줘야 돼요. 서면으로. 그래야 이 불허가 처분 사유서 받아갖고 소송도 제기하고 다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허가 처분할 때는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허가 신청했는데 심사해보니까 4개가 적합, 1개가 부적합. 그 원칙은 불허가 처분하는 거죠. 그런데 1개가 부적합해갖고 불허가 처분하면 좀 어때요? 좀 안타깝죠? 좀 안타까우니까 이때는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한 사람 불러요. 일로 와보세요. 불러가지고 당신은 다 좋았는데 요것 때문에 원칙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부적합한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면 허가를 내주겠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자가 그럼 제가 개발하면서 이 부적합한 기반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내줘요. 허가 내주는데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갖고 허가할 수가 있죠. 그거를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허가 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갖고 허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허가의 기준. 자, 우리 허가의 절차.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한 보면 14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가로 1번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꼭 기자에다 동그라미.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제 확보, 또 위해 방지, 위자 동그라미. 환경 오염 방지, 경관이나 조경 같은 거예요. 보기 좋게 하는 거. 경관이나 조경, 경관할 때 경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글자 동그라미 치면 기, 위, 환경. 기위, 환경. 이게 허가 절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기위, 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거기서 딱 끊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옆 페이지 가보세요. 가로 2번의 의견 청취. 자, 동그라미 1번 특광상 운수는
개발행위가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 기준에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적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적합한지 시행자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로 4번 허가나 불허가의 처분. 동그라미 1번 특광상 운수는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동그라미 15일 내 밑에 대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처분 기간이 처리 기간은 15일입니다.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주도록 하고요. 동그라미 2번 허가나 불허가 처분할 때는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알려주는 요식행위다. 절대 구두로 알린다 그러면 안 돼요. 서면으로 알려주는 요식행위. 그 밑에 허가의 기준. 자, 1번. 자, 특광상 운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 내준대요. 그래서 옆 페이지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자,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개발행위의 규모 동그라미 규모가 적합할 것. 규모가 적합.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 기획번의 도시지역에서 A번 그것만 볼까요?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럼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얘들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줘요.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10,000제곱미터가 뭐 넓은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가로 100m, 세로 100m. 자, 100 곱하기 100 이게 얼마예요? 만.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만이라는 것은 10,000제곱미터 포함 안 되는 거죠. 9,999제곱미터까지. 그래서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별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적합해야 돼요. 규모가 적합. 그 다음 밑에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자, 도시군관리 계획 동그라미.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용용, 기도, 지입. 6가지 적합. 또 3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동그라미.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또 4번은 주변지역 어쩌고 써놨는데 길죠. 두 번째 줄 끝에 주변 환경 동그라미. 환경, 경관하고 적합. 그리고 5번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동그라미 시설이 적합. 그래서 키워드 규모, 계획, 사업, 환경, 시설 5가지가 적합해야 난개발이 아니다. 허가 내주고요. 거기다 자력을 갖출 것, 자금이 적절할 것, 돈은 절대 허가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돈은 허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볼까요? 쭉 넘기셔갖고, 저 154페이지로 합니다. 154페이지. 8번에 준공검사, 이렇게 써놨는데, 자, 준공검사. 그럼 이제 허가 신청했어요. 자, 보니까, 허가권자가 심사해 보니까, 5가지 기준에 딱 적합해요. 딱 적합해갖고, 허가를 내줬어요. 허가를 받았다. 자, 개발행위허가 이거 뭐 하려고 허가 받은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받은 목적. 개발행위 하기 위해서 허가부터 받은 거죠.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난개발이 아니다. 허가권자한테 인정받아갖고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이제 효과 적법하게 6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허가를 받으면 이제 난개발이 아니다. 인정받은 거니까 적법하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허가 신청했는데 기준에 부적합해갖고 불허가 처분받았어요. 불허가 처분받았다는 것은 이제 개발행위 못한다고 그죠? 난개발이니까 개발행위 못해요. 그런데 불허가 처분을 받았는데도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했어요. 허가 없이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난개발.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걸리면 허가권자가 원상 복구해라 명령합니다. 원상 회복 명령한다 그래요. 원상 복구 명령. 예를 들어 산 중턱을 잘라내는 거 절토하는데 허가 없이 무허가로 산 중턱을 잘라냈어요. 절토했다. 허가권자한테 딱 걸렸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산 다시 붙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붙이세요. 그걸 원상 복구 명령이라고 그래요. 원상 복구 명령. 그런데 여기에 불응할 때 산 안 붙여요. 그러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집행이에요.
원상복구 명령을 대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된 국토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산 붙이는데 한 10억 들어갈 게 남이 하면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다 내도록 해버려요. 그래서 무허가 개발행위, 이게 난개발, 원상복구 명령, 불응할 때는 대집행을 통해서 난개발된 국토를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개발을 한 자, 무허가 개발 행위자, 자, 이 자는 처벌해버려요. 처벌. 항상 공법이라는 것은 규제를 딱 정해놓고 규제를 국민이 어겼다, 위반하게 되면 처벌해버리죠.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3천. 자,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 제일 센 처벌이에요. 3년 3천. 그래서 무허가 개발행위는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 무허가로 개발한 자는 처벌.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6가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허가받은 대로, 이제 허가받았어요.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했는지, 자, 개발행위 공사가 끝나면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이제 비로소 개발행위가 다 끝나게 돼요. 허가 내준 대로. 그럼 이 산을 자르겠습니다. 허가받고 저 산을 자르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허가 내준 대로 개발행위를 했는지 허가권자한테 가서 준공검사 받아야 개발이 다 끝나게 되죠. 그래서 154페이지 맨 위에 준공검사. 자, 먼저 써있으니까 그거부터 보죠. 자, 1번에 준공검사 대상. 자, 건물의 건축, 거기 동그라미 1. 공작물의 설치, 동그라미 2. 형질 변경, 동그라미 3. 그 밑에 토속 채취, 동그라미 4. 자, 4가지 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밑에 특광시장 군수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까지 받으래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가 6개가 있었죠. 6개. 그 6개인데, 자, 그 중에서 준공검사 받는 것은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자, 요 4개만 준공검사까지 받아라. 그 얘기고요. 그러면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두는 거, 이거는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준공검사 안 받아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죠. 자, 이게 26회 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에요. 토지 분할 행위를 마치면 허가권자한테 준공검사 받는다 해서 틀리게. 그럼 왜 준공검사 이 2개는 안 받을까요? 자, 준공검사라는 게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받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두는 것은 공사라는 게 없어요. 토지 분할은 그냥 대장상, 장부상으로 분할하면 끝이에요. 뭐 토지를 인위적으로 막 가르고 그러는 거 아니죠. 또 물건 쌓아두는 것도 그냥 땅에다 물건 쌓아두는 거지, 피라미드로 쌓아두는지 원통형으로 뭐 쌓아두는지 뭘 공사라는 게 없으니까 검사받을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두는 것은 공사가 수반이 안 되니까 검사도 없다.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준공검사는 위에 4개, 요것만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 받는 거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밑에 1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10번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로 1번에 특광상 원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그래서 무허가 개발행위는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 그 옆에 페이지. 그 원상복구 명령,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할 때는 이해 안 하면 대집행한다 그랬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집행시켜갖고 이 난개발된 국토를 원상복구시킵니다. 그리고 처벌해버려. 개발행위가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 제일 세게 처벌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칙적인 개발행위 허가제. 자, 우리가 이 기초과정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하나씩 살 더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봤는데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 항상 우리 공법에 허가제라고 할 때는 체계가 딱 4가지로 구성이 되죠. 먼저 허가대상. 허가대상 행위가 쫙 나요. 허가대상. 근데 허가대상이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었죠. 예외. 그래서 허가대상 예외. 예외가 아니면 이 절차에 따라서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으면 효과. 그래서 허가대상 예외 절차 효과. 항상 허가제는 이렇게 4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당연히 핵심은 보겠어요.
허가대상 6개. 이거를 알아야 이하의 제도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가대상 6개 뭐 있다고요?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재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 6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다. 어디서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못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제에 딸린 제도로서 그 157페이지. 중간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자, 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즉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파생되는 제도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연동제. 이 개발행위는 기반시설과 연동한다라고 합니다. 연동. 묶을 연자에 움직일 동자.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못하는 거예요.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라고 하고요. 이 기반설 연동제가 2개가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이 2개를 합쳐갖고 기반설 연동제라고 하고요. 그럼 일단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설 부담구역이든 이거 뒤에 다 이름이 뭘로 끝나요? 구역으로 끝나죠. 이 구역. 구역으로 끝나니까 이거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잘 바꿔줘요. 이 2개는 절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우리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서 나오는 용도구역 하면은 뭐 있었어요? 용도구역. 개, 도, 시, 수, 입. 개자는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 요거 5개만 용도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 얘들은 구역으로 끝나도 이거 용도구역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맨 용도구역하고 바꿔갖고 주니까 구분해야 돼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은 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누가 정하는 거냐?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별도의 절차로 지정하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서로 개념이 정반대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기자 써갖고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곳이에요. 이미 개발이 된 것. 이에 반해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얘는 새로 개발하는 곳. 그래서 이미 개발 다 끝난 곳하고 새로 개발하는 곳하고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의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있다는 거 없어요. 이게 27회 때 정답.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중복 지정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얘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 바로 나오는데, 자, 의의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 159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59페이지에 그 맨 위에 가로 4번 그 밑에 보면 박스에 구분해갖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의의 그거 나오죠. 의의 그거 한번 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자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 거기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입니다.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동그라미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강화하여 지정하기 위하가 아니고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자 얘는 이미 건물 다 져갖고 개발이 끝난 곳 기개발지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이 부족해도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곤란한 곳이요. 곤란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줄인다 그 얘기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줄여갖고 적용하겠다. 그럼 우리 건폐율 용적률 이거 앞에서 배웠네요. 다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할 때 건물의 크기 제한하는 것들 건폐율 용적률 배우죠. 그럼 건폐율은 공식이 뭐였을까요? 건폐율은 건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건폐율을 줄이면은 뭐가 줄어드는 거냐?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물의 수평 크기라고 그랬죠.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건폐율. 그다음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공식이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그럼 용적률을 줄이면 뭐가 줄어들어요?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이 각층 바닥면적 합계. 그럼 연면적을 줄이면은 뭐가 떨어진다? 충수. 그래서 이 용적률은 충수를 규제하는 건물의 입체 크기를 제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면적, 수평 크기, 용적률은 연면적, 충수를 규제하는 건물에다 크기 제한하는 건데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대형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죠? 큰 건물을 못 짓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강남이나 종로 같은 이런 도심이나 부도심 왕복 20차선 넓은 대로가 설치가 돼 있어요. 왕복 20차선 넓은 도로. 이 도로를 따라서 건물들이 싹 지어져 갖고 이제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건물들 다 들어가고 개발이 끝난 곳인데 자, 여기에 기존의 건물 철거해 갖고 새 건물 짓는데 막 50층짜리 이것도 백화점이라든지 복합 쇼핑몰 이런 사람이 많이 또 유입이 되는 이런 큰 건물을 건축한다 그래요. 그러면 안 그래도 도심이나 부도심은 대로라도 차 맨날 막히죠. 그냥 1년 365일 내내 막히는 곳인데 여기에 또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이런 큰 건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들 더 막히죠. 그러면 차 더 막히니까 도로를 더 확장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다 지은 상태에서 도로 확장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곤란한 곳이요. 기반설 설치가 안 되니까 거꾸로 이런 기반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기반설이 안 되니까 큰 건물도 못 짓게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개념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와볼까요? 그래서 157페이지. 자, 그럼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누가 지정하는 거냐? 지정권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예요. 그럼 특광시장, 군수 이꼴 누구예요?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주상공업적 이거를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끝난 것 기개발지에서 개발로 기반설에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특광시장원수가 지정할 수가 있대요. 어디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주상공업 지역에서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틀려. 도시 지역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도시 지역 하면은 무슨 지역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근데 녹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도시 지역 그러면 안 되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159페이지 맨 위에. 그럼 지정고시의 효과. 자, 그거 봅니다. 지정고시 하면은 효과.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대통령령이 밑에 줄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강화 적용 쭉 줄인다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안 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줄여가지고 큰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지정하는 개념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하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자, 얘는 좀 쉬었다 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